2023년 10월 런던 왕립해양박물관 대강당. 세계 각국의 해양사학자 500여 명이 모인 국제학술대회에서 폭탄 같은 발언이 터져나왔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은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6세기 조선의 거북선이었습니다. 40년간 영국 해군의 위용을 강의해온 그가 자국의 자존심을 꺾는 발언을 한 것이다. 청중들은 술렁였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까지 했다. 교수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국 학자가 날선 목소리로 물었다. 로버츠 교수는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왜 조국의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조선의 거북선을 옹호한 것일까? 그 뒤에는 한 영국 교수가 겪은 충격적인 깨달음의 여정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로버츠입니다. 영국 왕립해 군사관학교에서 40년간 해양사를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뒤바꾼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영국 해군의 영광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거둔 승리, 무적 함대를 격파한 드레이크 제독의 활약, 그리고 19세기 철갑전함의 등장까지. 저에게 해양사란 곧 영국사였습니다. 매년 신입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대영제국이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런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19년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사 학술대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가 발표 중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6세기 조선에 거북선이라는 특이한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판으로 덮인 전투함이었다는데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1859년 영국이 만든 HMS 워리어호가 세계 최초의 철갑전함이라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16세기 동양의 어느 나라가 그보다 300년이나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전설이군요. 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화일 뿐입니다. 당시 동양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일본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학자로서 저에게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이라도 직접 확인해보는 것.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황당한 주장을 논파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머문 후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조선 장군의 본거지였고 거북선이 실제로 건조되었다는 곳이었습니다. 통영시 이순신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원된 거북선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위풍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길이 약 35m, 폭 10m. 16세기 기준으로는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교수님, 직접 승선해 보시겠습니까? 통영시청 문화관광과 김민수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복원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직접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갑판 전체가 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곳곳에 날카로운 송곳이 박혀 있었습니다. 적군이 뛰어올라도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 구조였습니다. 좌현과 우현에 각각 6문씩 총 12문의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고 선수에는 용머리 모양의 충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용머리에서 화염을 분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교하긴 하지만 결국 복원품일 뿐이야. 실제로는 이런 배가 전투에서 쓰일 수 없었을 거야. 아직도 저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명량 대첩지도 가보시겠습니까? 김 과장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와서 보는 것이니 끝까지 확인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진도 명량 대첩로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폭 300m 남짓한 좁은 해협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1597년 10월 26일의 일입니다. 명량대첩기념관 박철민 관장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포함한 13척의 조선 수군으로 일본 수군 133척을 격파한 해전입니다. 저는 해협을 바라보며 전술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조류의 흐름, 지형적 특성,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을 계산해보니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이네요. 교수님도 인정하시는군요. 박 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뛰어난 전술가이자 기술자였습니다. 거북선은 그의 천재적 발상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죠. 박 관장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거북선의 속도는 당시 일반 전함보다 2배 이상 빨랐고 철갑으로 인한 방어력은 거의 무적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효과가 컸다고 했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거북이 나타나서 불을 뿜어댔으니 일본군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가르쳐온 상식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6세기 일이잖아요. 현재와는 관계없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박 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부산으로 가시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해군 중령 이정호 씨였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한국에 오셔서 거북선을 연구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아직 연구 중일 뿐입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북선이 뛰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최신 구축함을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이중령의 제안에 저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현대 한국 해군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서 승함한 것은 세종대 왕급 구축함이었습니다. 만재배 수량 1만 1천 톤급의 거대한 전함이었습니다. 승함하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SPY-1D 레이더로 500킨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중령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수직발 사체계에는 12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 저는 점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타이프 45 구축함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요? 물론입니다. 이중령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6세기 장군의 정신이 21세기 최신 무기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중령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는 전략, 지형을 이용한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이순신 정신이고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해시태그 제오부 한국과의 연결 마이너스 깨달음의 시작. 부산에서의 경험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전법의 응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이순신의 전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전쟁기념관 최영수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조류를 이용한 기습 상륙, 적의 허를 찌르는 전술. 모두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사용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구가 자랑하는 전술들이 사실은 동양에서 먼저 개발된 것들이었단 말입니까?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최 해설사가 한 전시물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바로 거북선의 설계도였습니다. 16세기에 그려진 원본을 복사한 것이었는데 그 정밀함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철갑의 두께, 대포의 배치, 추진 방식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최 해설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어떤 전함도 이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목선이 아니라 16세기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약된 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동양의 한 장군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순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국의 영웅입니다. 최 해설사의 대답이 감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조국을 구한 성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역사가 얼마나 편협했던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온전히 거북선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복원된 거북선 앞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원품이 아니라
16세기 조선인들의 지혜와 의지가 담긴 걸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군요. 근처에서 거북선을 구경하던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우리 거북선 어떠세요?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모두 뒤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위대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강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적 관점으로만 해양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철갑전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신학기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영국의 HMS 워리어호라고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전함은 1592년 조선의 거북선입니다. HMS 워리어호보다 267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동양의 기술 수준이 그 정도였을 리 없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제임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서양이 동양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16세기에 이런 정밀한 설계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철갑의 배치, 포문의 각도, 추진 시스템의 구조.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북선을 설계하고 건조한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3전 23승의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23전 23승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넬슨 제독도 트라팔가에서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확신한 후에야 전사했습니다. 진정한 불패의 제독이었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합니다. 저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업적들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 우리가 서구의 발명품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동양에서 먼저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날 강의 후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3년 런던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료 학자들의 반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린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은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6세기 조선의 거북선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쏟아진 질문들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까?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 확인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로버츠 교수, 당신은 영국인입니다. 왜 자국의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실 앞에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자로서 제가 확인한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 섰습니다. 검을 하늘로 치켜든 그의 모습에서 불굴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장군이여, 당신의 위대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16세기 거북선을 만들어낸 민족이 21세기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이룩한 것입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불굴의 의지 말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거북선의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위대한 유산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거북선은 인류 해양사의 길이 남을 걸작입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은 거북선이라는 한 척의 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